74세 김 여사, 오늘도 집안에서 혼자 허리를 붙잡습니다. 의사는 요양원 입원을 권하지만 매달 수백만 원 드는 비용 앞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한때는 삼남매 키우느라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던 그녀. 내 노후는 자식들이 지켜주겠지 믿었지만 이제 돌아온 건 요양원 가시라는 차가운 말뿐입니다. 정말 노후의 해답은 요양원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 김 여사의 선택,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새벽 5시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김 여사는 허리를 붙잡으면서 천천히 밥상을 차렸죠. 냄비에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지만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혼잣말로 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쑤시냐. 하시더니 의자에 앉으셨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너무 조용했죠. 밥을 한 숟갈 뜨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며칠 전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이대로 두면 수술도 어렵습니다. 요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순간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곧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식탁 옆 전화기에는 큰아들의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불과 이틀 전 아들은 말했죠. 엄마 요양원 알아보셔야 해요. 저희도 더는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감추려고 손등으로 훔치셨어요. 부엌 벽에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리셨어요. 여보,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먼저 가서 편하겠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잠깐 옛날이 스쳤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자식들 학비를 감당하던 시절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그땐 힘든 줄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고 이제 곁에 남은 건 늙은 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동네 단톡방에서 올라온 글이었죠. 요양원 신규 입주자 모집 광고였어요. 김 여사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덮으셨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어요. 저녁 무렵 큰아들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양원 상담이라도 가보세요.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야, 내가 너한테 뭘 달라 했니?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진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큰아들의 대답은 냉정했죠.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형수님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적막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미안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장부 그리고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요양원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그래도 김 여사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스스로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처럼 느껴졌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외롭고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속 깊은 곳에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집었어요. 계산대 앞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큰아들이 요양원 알아본다더라.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든가 봐. 그 말이 들리자 김 여사의 걸음이 순간 멈췄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차갑게 스며들었죠. 계산을 마치려던 손끝이 덜덜 떨려서 동전을 바닥에 흘리고 말았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다 나이 들면 가는 거지. 자식들도 바쁘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김 여사는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우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여사 요즘 허리 많이 아프다면서 큰아들이 요양원 얘기한다던데. 호기심 섞인 시선이 불편했지만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속은 무겁기만 했죠. 벌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구나. 자괴감이 밀려오자 발걸음이 더 느려졌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나를 떠미네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녁 무렵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이 요양원 얘기 꺼냈다면서요. 엄마 속상하시죠? 김 여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말도 하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니 서럽네. 작은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형은 형수님이랑 자꾸 다투는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런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나이 먹은 게 죄라면 죄겠지. 전화를 끊고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 속 자식들의 어린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땐 내가 세상 누구보다 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퇴근 후 들른 듯 넥타이가 느슨했죠. 그는 곧바로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상담 예약해놨어요.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나는 아직 갈 생각 없는데. 큰아들은 단호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미리 대비해야죠. 그 말에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살아있는데도 벌써 묻히는 기분이네.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김 여사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다들 나를 미리 보내려 할까?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봉투 안에는 요양원 홍보 전단이 들어있었죠. 24시간 간병, 안전한 시설, 따뜻한 돌봄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 여사는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칫했어요. 혹시 큰아들이 신청해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까지. 이제 저희가 더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애야, 내가 너희한테 뭘 달라고 했니?
그냥 조금 더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보마.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요양원이 답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김 여사는 부엌 의자에 힘없이 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큰 짐일까? 왜 이렇게 미안해야 하지? 가슴이 답답해졌죠.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젠가 자식들을 저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곧바로 말했죠. 엄마,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죠.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니? 나는 갈 생각 없는데.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해야죠. 김 여사는 벽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쓰러지면 그때 도우면 되잖니. 살아있는데 왜 미리 가둬두려고 하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 저희도 한계예요. 매번 병원 모시고 뛰어다니고. 형수님도 지쳐요.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김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벽에 기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죄구나. 내가 없어져야 다 편해지는 건가? 침대머리에는 오래된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초침 소리가 똑딱거리며 방 안을 메웠죠. 그 소리가 묘하게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김 여사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도 당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어요. 혹시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면 그게 모두에게 나은 걸까? 무서운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며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는 요양원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큰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김 여사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창문을 열어 새벽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작은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잠깐 들를게요. 목소리에서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고 작은 아들이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허리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김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저도 엄마 챙겨야죠. 식탁에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형이 요양원 얘기 꺼낸 거 들었어요. 엄마 마음 많이 상하셨죠? 김 여사는 귤 조각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밥도 해먹고 말도 잘하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들으니까 참 서럽더라.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저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김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방법? 무슨 말이냐? 작은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함께 살면서 관리비만 조금 내고 자유롭게 지내는 곳이래요. 화면 속 사진에는 정원에서 웃으며 담소 나누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김 여사는 한참을 바라봤죠. 이런 데도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니?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 드릴게요. 아직 자리 남은 곳도 있대요. 김 여사의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큰아들은 떠밀려 했지만 작은 아들은 내 곁에서 길을 찾고 있구나.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드니?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작은 아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고 소득이 적으면 지원도 나온대요. 요양원처럼 몇백씩 나가진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그래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엄마, 전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형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김 여사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절망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아직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구나. 그녀의 표정에 힘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그 따스한 빛 속에서 김 여사는 작은 아들의 미소를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지. 며칠 후 작은 아들은 다시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복지주택 안내 책자를 들고 왔죠. 엄마, 여기 보세요. 위치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김 여사는 책자를 펼쳐봤어요. 넓은 거실, 공동식당, 꽃이 피어있는 정원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이런 데라면 나도 마음이 놓이겠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아들은 안도하는 듯 웃었죠.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식탁 위 책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복지주택이라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작은 아들이 나섰죠. 형수님, 요양원만 답은 아니잖아요. 큰아들은 책자를 집어들고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런 데는 허술해요. 돌봄도 부족해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김 여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직 내 손으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데 요양원은 답답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좀 보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해요. 작은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김 여사는 두 아들의 대립을 보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내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까지 스쳤죠.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보는 게 좋아요. 김 여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나는 아직 갈 생각이 없는데. 작은 아들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제가 엄마 의견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저희도 살 길 찾아야죠. 솔직히 어머니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이 힘들어요. 그 말에 김 여사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아이들 삶을 망치고 있는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죠. 작은 아들은 곧바로 위로했어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계셔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 말 좀 들으세요. 요양원이 맞습니다. 김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 속이 답답했죠. 복지주택이라는 희망이 보였지만 가족의 반대는 더 큰 벽처럼 느껴졌어요.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희망의 불씨가 다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 김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큰아들이 예약했다던 요양원 상담 날이었죠. 머릿속은 온통 정말 가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미 외출할 차림새였죠. 큰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얼른 준비하세요. 상담 시간 늦겠어요. 김 여사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가기 싫다. 내 발로는 절대 안 간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고집만 부리실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그 순간 작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형수님, 엄마 뜻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늘 엄마 편만 들지? 내가 책임질 거야. 간병 다 내가 할 수 있어. 작은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질 거예요. 형처럼 떠밀진 않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라. 너희 싸움 보는 거 이제 못 참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가 어디서 살든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요양원은 안 간다. 아직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큰아들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본 건 처음이었죠. 작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지켜야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희는 더는 못해요. 그때 김 여사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죠. 여기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많진 않아도 요양원 안 가고 내 힘으로 쓰려고 모은 거다. 큰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런 게 아직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끝내고 싶다. 자식 짐 되고 싶지 않다. 작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절대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후회의 기색이 스쳤지만 입을 열진 못했죠. 며느리도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 길을 내가 택해야지. 며칠 뒤 김 여사는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공과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물가에서 박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죠. 박 할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김 여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요? 김 여사는 잠시 멈칫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애가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내네요.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서럽게 하네요. 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예전에 요양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나왔잖아. 김 여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박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거기선 사람이 숫자일 뿐이야. 간병인도 힘들고 말벗도 없고 밤마다 눈물만 나더라고. 그 얘기를 듣자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 길을 가면 똑같이 외롭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죠. 박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 친구는 복지주택에 들어갔는데 거기선 같이 밥 먹고 운동도 하고 훨씬 낫다 하더라. 김 여사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복지주택 작은 애한테도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박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해. 요양원보다 훨씬 자유롭고 덜 서럽지. 그 말은 깊이 파고들었어요. 사람답게 산다 그게 나한테도 아직 가능하구나. 김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애야 복지주택 말이다. 그거 신청할 수 있겠니?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엄마 기다렸어요. 그 말, 서류 이미 준비해 놨어요. 엄마 마음만 정하면 돼요. 그 대답에 김 여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내 덕분에 내가 늦게라도 길을 찾네. 저녁 무렵 큰아들이 다시 집에 왔어요. 그는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김 여사는 이번엔 단호했어요. 애야, 나는 이제 내 뜻대로 하련다. 요양원은 안 간다. 나는 복지주택으로 갈 거다. 큰아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거기 위험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감옥 같은 요양원보다 자유로운 하루가 더 좋다.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작은 아들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창밖의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김 여사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내 길을 찾았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 김 여사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복지주택 앞에 섰어요. 입구에는 꽃이 만개해 있었고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작은 아들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지내시면 돼요. 그의 눈빛은 든든했죠. 김 여사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직원이 다가와 밝게 인사했어요. 김 여사님, 방은 햇살이 잘 드는 쪽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로 배정된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짐을 정리하다 낡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쓰면 되겠구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어요. 긴 테이블엔 이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죠. 새로 오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인사가 이어졌어요. 식판에 담긴 반찬은 소박했지만 함께 웃으며 먹는 밥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아들 때문에 떠밀려 왔는데 요양원보단 훨씬 나아. 여긴 덜 외롭거든. 그 말에 김 여사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같은 처지였구나. 식사를 마친 후 작은 아들은 정원에 앉아 있는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김 여사는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덕분에 내가 늦게라도 길을 찾았다. 참 고맙다. 작은 아들의 눈가가 젖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때 멀리서 큰아들이 다가왔어요. 어색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죠. 엄마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김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애야 부모 마음은 요양원에 맡기는 게 아니야. 자식 마음 속에 두는 거지. 큰아들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석양이 지며 정원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김 여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켰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눌려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갔죠. 김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도 이제 내 자리를 찾았어.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정원에 모인 어르신들과 웃음소리가 퍼져갔어요. 김 여사는 늦게나마 찾아온 평온과 자유를 마음 깊이 느꼈어요.